스케치. 언더스탠드의 뜻을 물으면 이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죠. 하지만 한 차원 더 깊은 답이 있습니다.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탓하고 무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서야 받을 수 있는 마음, 아래에서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안다면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건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입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성효한 어린이 성가대의 오 해피데이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천 마인드 팀과 함께합니다. 마랩 팀이죠. 마인드 연구소, 마인드 레보레토리 해서 국제마인드 교육원 박정성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옷차림을 보니까 가을이라는 걸 확 느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체육대회, 동문회,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며칠 전에 저 애들 학교 운동회랑 저희 막내 어린이집 가족 참여 수업 갔다 왔어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가족 운동회를 했는데요. 딸이랑 개주를 하는데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같이 뛰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아이들이랑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어릴 때 엄마와 함께 했던 첫 유치원 소풍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이 나세요? 그때가요? 네네. 엄마가 맞벌이를 하면서 단둘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단둘이 보물찾기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어린 마음에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보물찾기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소중한 추억이라 오래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네요. 네, 가족과 이렇게 함께하면 짧은 순간도 한평생 마음에 남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오늘도 사연과 함께 마인드 스케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 장윤지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입사 원서를 쓰던 중 마침 제가 꿈꾸던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났길래 지원했어요. 1차 서류 심사는 감사하게도 합격했는데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2주 후 면접 시험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저는 면접이나 발표가 너무 무섭습니다. 중학교 때 중요한 조별 발표를 맡아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발표가 시작되니까 너무 떨려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발표는 공포 그 자체였고 성공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모의 면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울지 않고 성공하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 면접 때도 잘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면접이나 발표 때만 되면 가슴이 울컥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바로 눈물이 터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 준비 중에도 최대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을 생각해 봤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발표가 무서워서 시도도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제가 너무 싫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의 절실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 의외로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 공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라 씨는 무대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무대 공포증 같은 건 없지 않으세요?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무대 서기 직전에 그 네.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아, 많이 서봤는데도요? 네, 그렇죠. 그때가 제일 가장 힘들죠.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 공감이 굉장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강연으로 솔루션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면접 공포증이 윤지 씨의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 또 극도의 긴장감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네, 면접 공포증은 무대 공포증의 일종으로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나 연주, 발표 등을 할 때 약점이나 실수를 보일까봐 두려워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떠는 현상. 그리고 너무 떨어서 준비한 걸 제대로 못해서 후회할까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두 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현상도 있고, 왜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 왜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하죠. 이제 그 맞아요. 정도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때 기분이 정말 묘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적 기억인데요. 이게 어떤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회에서 무대에 섰는데 이렇게 노래였는데요. 입은 벌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대 공포증이 엄청 심하구나 막 이런 거를 실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슴이 벌렁거리고 또 식은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또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 온몸이 떨리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은 본인이 긴장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나타나집니다.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의 항진이 발생하면서 심장박동이 증가해 숨이 가파지고요. 네. 또 신경계 흥분으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얼굴이 붉어지며 몸이 전반적으로 뜨거워지고 긴장이 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또 시선이 불안해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심리적이요? 네네. 네. 그럼 두 분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거, 이분처럼 면접을 봤을 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이렇게 말을 못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막 올라가기 전에 심호흡을 좀 크게 하면서 이렇게 심장이 너무 뛰니까 가라앉히기도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조금. 네네. 먼저 몸이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사님 말씀은 이제 심리적인 게 먼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경험자로서 먼저 간단하게 몸에서 오는 증상을 극복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팔, 다리, 허리, 어깨 이런 곳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이요? 네네. 네. 그리고 카페인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카페인이요? 네네. 오히려 더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려고 먹지 않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이 힘을 북돋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카페인을 섭취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떨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카페인보다는 감귤 주스,
주스를 마시면 혈압이 내려가면서 불안감이 누그러들어서 더 좋다고 해요. 감귤 주스요. 네. 또 하나의 팁은 자신이 모습을 녹화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녹화된 자신의 모습이 만족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네. 발표를 내가 잘한다 이런 느낌이 날 때까지 계속 녹화하고 확인해 보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그 강사님도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한 팁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뭘까요? 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저는 누구보다도 윤지 씨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도 지금은 마인드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육하고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강사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강사 일을 힘들게 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요? 지금 너무 말을 잘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진짜 극복법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강사. 네네네. 네. 마인드 강사가 정말 너무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내 강연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또 나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직업인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증이 내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은 이제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바꾸신 건가요?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시던 멘토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장간 장인이 풀무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물건을 만들어가듯 내 마음을 연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부담을 피해 산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정말 고난을 견딜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씀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이요? 네네네. 진짜 어려운데. 네, 맞아요. 네.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도 해보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연단되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네, 점점 바뀌는 제 모습도 너무 재미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을 보면 피하고 싶기보다는 그 뒤에 올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담이 고마워지더라고요. 부담을 이렇게 넘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거네요. 네,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네. 첫 번째는 도전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죠. 저 또한 익숙한 일만 하고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도전하는 거 있으세요? 저 있는데요. 애들한테 1대5 법칙이라고 해서 한 번 이제 혼내면 5번 뭐 칭찬하기.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런 거 좀 도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제가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좀 물 1리터 마시기 그 부분에 좀 도전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하죠. 네,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조금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거요. 좀 필요하죠. 맞아요. 네, 주변에 찾아보면 작은 도전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모험 정신이에요. 모험 정신. 모험이요? 네네. 때로는 도전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실패할 것 같으면 금방
뒤로 물러나고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요. 때로는 실패할 각오를 하고 무모한 모험을 해보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 마인드 팀에서 모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 마을 네네네. 얘기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전문 분야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 뭐 안 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관할 시청에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이 사업 덕분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마을 분들과 사귐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을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마을 분들과 지내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모험이 생기는 그런 분야에 또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패할 생각으로 달려 드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사님 말씀하신 그 앞에 건 작은 도전, 그리고 이번에는 큰 도전, 모험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 개척이요. 네. 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네. 모험 정신으로 새로 길을 개척해 나가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두 분 다 아시죠? 네, 잘 알죠. 위인전에서 빠지지 않는 네.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네, 맞아요. 네. 아브라함 링컨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곤 가난과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링컨의 일화인데요. 다른 정적으로부터 무식하고 가난한 가문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모욕하고 업신여겼던 그 가문 사람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을요? 네네네.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를 100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 훌륭한 자기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 네. 링컨의 넓은 마음. 자신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인드가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그쵸. 불이익을 주거나 좀 네. 그럴 것 같은데 있는 자리도 잘라버리죠. 네, 네, 정말 안 돼. 괜히 훌륭한 미인이 아닌가 봐요. 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반대파가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무수한 반대를 뚫고 그 일을 해낸 것은 링컨의 강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런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도 거의 받아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의 도전, 모험, 네. 개척 정신이 기반이 된 거죠. 아. 혹시 두 분은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네. 네, 몇 번 타봤습니다. 네,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행기를 몇 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에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륙을 해서 먹구름을 뚫고 먹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먹구름 위로 해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푸른 하늘이 찬란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먹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먹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릴 뿐 절대 없앨 수 없었죠. 네. 좋은 말이네요. 네, 윤지 씨가 만난
일단은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은 마치 먹구름과 같은 거예요. 내게 보이는 먹구름 뒤로 푸른 하늘, 또 찬란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먹구름은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먹구름을 걷어낸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푸르고 찬란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마음은 금방 먹구름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멈춰서서 여전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게 아니라 먹구름 뒤에 있을 기쁨과 행복을 만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 떨리거나 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곧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시는데 윤지 씨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소소한 도전, 또 내 인생에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는 상상만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민하는 윤주 씨라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담대함에도 두 가지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 두 분 아시나요? 담대함에도 어떤 종류인가요? 네, 네, 첫 번째 담대함은 성품적인 담대함이에요. 타고나는 건데요. 주변에서 보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처럼 성품 자체가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품적인 담대한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계치가 높을 뿐이지 그 한계에 다다르면 똑같이 두렵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성품적인 담대함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주제 제목이 네, 나왔네요. 네. 믿음에서 오는 이 담대함은 내 한계에 다다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성격이 담대하지 못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에 나가다 보면 윤진 씨 앞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담대한 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천적으로 더 좋은 믿음에서 오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네요. 네, 그렇네요. 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과도 같은 것인데요. 윤지 씨는 앞으로 정말 다채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비단 사회 공포증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들도 찾아오겠죠. 네. 그때마다 이 어려움 뒤로 있을 행복을 생각하고 거기로 마음을 옮기는 오늘 배운 마음의 법칙을 잘 활용하신다면 윤지 씨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또 앞으로 만나는 어떤 일이든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사연 보내주신 윤주 씨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윤주 씨만의 고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저만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강연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의 그런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느 회사에 나는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것을 그려보시고 또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으면 이런 곳에서 오는 그 담대함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강사님 그 강연 중에 그 먹구름 뒤에 오는 찬란한 태양과 푸른 하늘 이제 상상만 해도 사실 좀 벅차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먹구름 법칙 이제 생각을 하면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면접은 이제 푸르는 하늘 같은 그런 윤지 씨의 인생으로 가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죠. 네, 믿음의 담대함으로 건너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유라 씨 그리고 박정선 강사님,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올게요. 박은태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건 그대. 붉은 바다 거친 사막 깊은 밀림 속 소녀.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명언은 영국의 희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늘 우스꽝스러운 그를 생각하면 인생도 마치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플린의 어린 시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우했습니다. 찰리의 부모님은 뮤지컬 배우였지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나마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은 어머니는 돈을 벌지 못해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더군다나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에 점점 미쳐가던 어머니는 정신병원을 드나들었고 채플린은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보다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9살에 학교를 포기하고 어린이 극단 랭커셔의 8소년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서 가난뿐 아니라 타고난 연기력도 물려받았던 거죠. 어린 찰리는 영국 전역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며 일찌감치 무대 경험을 쌓고 관객을 사로잡는 법에 눈을 떠갔습니다. 연극 배우로 경력을 쌓은 채플린은 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희망과 활기의 땅,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1913년 두 번째 미국 순회 공연 중 채플린의 탁월한 연기력은 키스톤 영화사의 맥 세네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하다 헐렁한 바지에 꽉 끼는 상의, 작은 중절목, 큼직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코스염을 붙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플린의 캐릭터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채플린이 출연한 영화 목록이 쌓여갈수록 찰리 채플린은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됐지만 그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감각은 오히려 감독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감독이 되어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 제작하는 영화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고 그렇게 채플린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는 기계 발달로 인한 대량 생산 시대에 기계의 한 부품처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위대한 독재자에서는 직접 감독이자 주인공으로서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비판했죠. 이렇듯 채플린의 영화에는 당시 시대상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어 영화의 배경과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냉정과 대공황의 단면들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채플린은 영화를 통해 전쟁을 조롱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력을 비난했습니다. 길바닥에 살지만 따뜻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데서 한 발 나아가 모순된 사회 구조와 세상을 고발하고 풍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풍자는 미국 정부와 FBI의 견제를 끌어왔습니다. 결국 FBI의 끈질긴 모략으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대중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1952년 영화 라임라이트 개봉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던 채플린은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추방당한 채플린은 스위스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조용한 여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고 1972년 찰리 채플린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20년 만에 다시 미국 땅을 밟은 80대의 찰리 채플린에게 청중들은 환호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내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채플린이 남긴 명언에는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고통을 즐기며 작은 좋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찰리 채플린은 모두의 기억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종이로 집을 지으면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고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집은 벽돌과 콘크리트, 단단한 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종이 같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작은 유혹에 쓰러지고 약한 역경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줄 단단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둥이 되어줄 단단한 마인드. 오늘 마인드 스케치에서 받으셨나요? 마인드 스케치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